안녕하세요. 오늘은 차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어딜 갈 것이냐? 교보문고를 가려고 해요. 동생이랑. 목소리 나올래? 그래. 근데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 교보문고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Go. 지금 아주 비상사태예요. 지금 기름이 없어요. 보여드릴까요? 얼마나 없는지? 이것 좀 보세요. 멈출까봐 무서워. 도착했어요. 이제 올라가서 켜볼게요. 어쩌면 좋죠? 읽고 싶은 책이 너무 많아요. 교보문고만 오면 책 욕심이 그렇게 나가지고 책장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없어요. 그렇다고 책을 끝까지 읽느냐?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고민입니다. 와우. 어머. 속눈썹 좀 봐요. 아주 앙칼지게 올라가 있네요. 어머, 이게 너무 귀엽다. 아니야. 여기다 올려놓는 거야. 우리 것도 또 있나? 아, 신기하다. 우와, 이거 OST 같은 거 들어있는 건가? 아, 그러네. 신기해. 저는 지금 책을 다 샀고 집으로 갑니다. 대양인의 삶은 이렇게 하나를 끝내면 힘들어요. 그래서 바로 집에 가려고요. 오늘의 OOTD입니다. 가자.
앞에 영상은 잘 보고 오셨나요? 제가 또 다시 침실로 온 이유는 제가 좋아하는 책들의 구절들을 읽어드리려고 이렇게 제작해봤습니다. 밖에 TV 소리가 조금 들릴 거예요. 동생이 잠깐 와서 쉬고 있어가지고. 근데 오히려 저는 이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왜냐면 저는 엄마 아빠가 보는 TV 소리에 잘 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약간의 백색 소음과 책, 환상의 조합이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책을 누구에게 권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나의 어쩌면 신조나 생각들이 담겨 있을 수 있고, 그거를 상대한테 강요한다? 그런 느낌으로 조금 위험하다고는 들었는데, 그냥 제가 좋아하는 구절 몇 가지 들려드리고 여러분들은 주무시면 돼요. 이거 들으시면서. 뭐부터 해볼까? 우선 에세이 쪽을 먼저 해볼게요. 약간 나의 삶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담은 그런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인덱스 표시한 부분들이 있죠? 인덱스는 예전에 저희 회사 영상 브이로그에서 소개해드린 적 있죠. 이거 이렇게 이 부분들을 읽어드릴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첫 번째 책은 찌그러져도 동그라미입니다. 김창완 에세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저의 심금을 울려서 고르기 조금 어려웠는데요. 자신이 외연의 타인입니다. 질문. 타인이 나를 지배해요. 주체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답변. 나와 타인을 너무 구분짓지 마세요. 자신의 외연이 타인입니다. 오른쪽에 당신을 그리기 위해 나는 너무 많은 타인을 채웠습니다. 오른쪽에 당신은 이걸 말하는 것 같아요. 여기를 채우기 위해 너무 많이 그렸다. 다음은 꼭 좋은 소리만 소통이 아닙니다. 싫은 내색도 하세요. 비어있는 모든 시간이 기다리는 시간이구나. 택시를 기다리고, 밥이 뜸들기를 기다리고, 열차가 들어오길 기다리고, 회사 면접 보고 소식 오길 기다리고, 아이가 청년이 되길, 저 사람이 나의 애인이 돼주길 기다리는 거구나. 사는 게 그런 거구나. 돌아보니 그러네요. 기다리는 시간이야말로 내가 오로지 나하고만 있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은 지금의 나와 또 다른 나 사이의 다리는 아닐는지. 차 막히고 애인 기다리고 슈퍼마켓 가서 줄 서고 영화 관람 기다리는 게 버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진짜 버려지는 시간은 누구 미워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 소절을 보고 엄청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게 대체 누구 좋으라고 그런 감정을 품었을까? 사실 저는 미워하는 법도 싫은 내색을 하는 법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앞서 말했듯이 싫은 내색도 소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어른스럽게 전달을 해야 할지, 그런 게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느낍니다. 어른이 덜 됐구나. 어른이 되어가고 있구나. 다음 책은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뜨겠지만 오늘 밤은 어떡하나요? 연정. 지갑에 비상약을 넣어 다녔다.
알약 2개가 들어있는 약봉지를 카드 넣는 부분에 깊숙이 넣어두었다. 갑자기 불안이 덮쳐서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 먹으려고 했다. 마음을 다치니까 세상에 뾰족한 것이 많아 보였다. 버스 안에서 문득 날카로운 기억이 튀어오르면 지갑을 만지작거렸다. 눈을 감고 숨을 길게 내뱉었다. 약봉지는 다 해져서 만져도 소리가 나지 않았다. 조금만 참아보자. 더 힘든 순간이 올 거야. 그때 먹자. 지금은 견딜만해. 나에게 비상약은 지지 않으려는 최후의 용기였고, 약이 있으니까 괜찮아. 먹으면 금방 괜찮아질 거야. 억지로 견디지 않아도 돼. 다치지 않으려는 최선의 위로였다. 저는 이 구절 보고 울었어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너무 알 것 같아서. 하지만 여기선 약으로 표현이 됐지만 나의 비상약을 지정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봄이 여름이랑 노는 상상을 하거든요. 좀 행복한 기억? 다시 상기시키고 싶은 기억들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런 비상약을 구비해 두시기를 추천드려요. 다음은 온 마음을 뻗어서. 당신에게 닿고 싶은 마음이 있다. 마음에 비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글로 쓴다. 멋없고 가난한 걱정을 굳이 견디고 책을 낸다. 잠들지 못한 당신의 베개 귀퉁이에 닿고 싶다. 대단한 위로는 못하지만 그저 나도 깨어있다고 말해주고 싶다. 뒤척이는 마음에 간간히 이불을 덮어주고 싶다. 우리가 잘 잤으면 해요. 이 글은 그러기 위해 태어난 글이에요. 문장마다 안부를 심어놓았어요. 하나씩 집어 삼켜요. 악몽 꾸지 않고 편안한 밤을 보냈으면 해요. 그뿐이에요. 아이유 선배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누군가가 잘 자기를 바라는 것, 그게 정말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잠을 잔다는 건 휴식을 취하는 거잖아요. 나의 정신도 마음도. 그게 모두 평안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거니까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닐까? 사랑의 다른 말이 아닐까? 저는 사랑의 다른 말은 상대가 잘 잤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고 싶다가 사랑의 다른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책은 생각이 너무 많은 어른들을 위한 심리학이라는 책인데요. 김해남 지음입니다. 구원하고 싶은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대상 혹은 반대로 자신을 돌봐줄 수 있는 대상을 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자신의 억압된 두려움과 불안을 어루만지고 보살펴주고 싶은 무의식적 욕구에 기인한다. 진정으로 독립적이고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모든 일을 혼자 해내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한 부분을 타인에게 기꺼이 내보일 수 있는 사람이고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책은 사촌 오빠가 추천해준 책인데요. 이것도 읽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특히 정신이 빡 들었던 건 진정으로 독립적이고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모든 일을 혼자 해내는 사람이 아니고 자신의 약한 부분을 타인에게 기꺼이 내보일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독립적인 사람이구나를 깨닫고 저는 제가 독립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남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도 않고 나 혼자 자립해서 스스로를 잘 성장시키고 좀 잘
독립성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글을 읽고 전혀 아니구나. 저는 이런 용기가 없는 것 같거든요. 누군가에게 나의 약점을 내보이고 나 힘들다 라고 얘기하고 이러는 게. 하지만 어른이 되려면 성장하려면 그 부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도움을 청하고 해결하는 것이 정말 좋은 길이고 또 어른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들면 막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주변 사람에게 작게나마 토로해 보세요. 아, 나도 힘든데 너까지 왜 이래? 이럴 사람 진짜 거의 없습니다. 다음은 금류, 정대건 장편소설인데요. 사실 이건 조금 유명한 책이어가지고 아실 분도 있을 텐데 저는 페이지 수를 외웠어요. 제가 좋아하는 페이지가 100페이지인데 사랑은 급류와 같은 위험한 이름이었다. 휩쓸려 버리는 것이고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 발가벗은 시체로 떠오르는 것, 다슬기가 온몸을 뒤덮는 것이다. 더는 사랑에 빠지고 싶지 않았다. 왜 사랑에 빠진다 라고 하는 걸까? 물에 빠지다, 늪에 빠지다, 함정에 빠지다, 절망에 빠지다. 빠진다는 건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쵸? 사랑에 빠진다라고 하죠. 정말 빠진다는 표현은 어딘가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저는 연상이 되는데요. 위험하기도 하고 또 좋은 것도 있기도 하고 이 구절을 읽고 정말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들도 되게 뭔가 많은 생각을 하지 않나요? 이 책은 조금 우울하긴 하지만 이 문장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려면 앞에 거를 조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옥섭 영화 감독님이 뒤에 이렇게 쓰신 글이 있는데 급류를 읽고 종일 사랑만 생각했다. 도담과 해솔이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그들이 만들어낸 우글쭈글한 사랑의 모양은 특별하지만 실은 평범한 우리가 해보려 애쓰는 사랑의 모양과 다르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도담과 해솔의 이야기를 읽으며 나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고 싶어졌다. 저도 딱 이 마음이었어요. 하루 종일 사랑이라는 게 뭘까라는 걸 생각하고 내가 올바른 사랑을 주고 받는 건 뭘까?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고 추천합니다. 오,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책은 네 구절이 있습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 좋아? 나를 보며 미소 짓는 표정에서 모든 게 느껴지는 사람이 좋아. 나를 너무 사랑하는 게 느껴지거든. 그런 사람이라면 당장이라도 내 우주를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 사람이 내 우주보다 더 큰 사람이라면 내가 그 사람의 우주가 되어줄 수도 있을 만큼 사랑할 수 있거든. 내일의 당신에게 소중하지 않은 시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소중한 매 순간이 존재하는 덕에 네가 있고 내일이 있는 것이다. 간혹 악몽 같은 시간이 있다 해도 자책하지 말라는 이야기이다. 어쨌든 난 내일의 네가 행복하길 바랄 테니까. 나를 잊은 몇 초. 연락이 안 돼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단지 몇 초만 신경 써도 되는 시간에 나를 잊고 있었다는 것에 화가 나는 거지. 왜 연인들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뭔가 자리가 있는데 연락이 잘 안 된다.
그럼 상대방이 섭섭해 하잖아요. 그게 그냥 섭섭한 게 아니라 정말 몇 초면 되는데 그 몇 초 동안 내가 떠오르지 않았다는 사실이 서운한 게 아닌가. 그런 뜻을 담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구절은. 실수. 행동이 싫어서 사람이 싫어지는 경우가 있다. 정도를 모르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이 있다.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은 없지만 반복하는 것은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다는 것이겠지. 맞아요.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상대방에게 실수를 했는데 내가 용서를 받았다. 그러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배려이고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용서를 얕잡게 보고 또 두 번의 실수가 아니죠, 그건. 또 두 번의 상처를 주거나 하는 거는 나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싫다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싫다는데 뭔들 못할까요? 정말 어려운 부탁하는 것도 아닐 거고 그저 배려만 해달라는 그런 부탁일 건데 두 번은 실수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 저도 그래서 정말 모든 인간관계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만약에 누군가가 너무 감사하게도 저에게 지적을 하면 그 일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정말 많은 힘을 쏟아요.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배려하고 아끼는 그런 세상? 이렇게 저의 좋아하는 구절 읽기는 끝이 났습니다. 아마 찾아보면 더 있을 텐데 다음에 또 찾게 되면 또 이만큼 책이 쌓이면 그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책의 이야기를 듣다가 잠에 드신 분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하루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좋은 꿈 꾸고 내일의 당신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안녕.